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마인드 기업에서 출시한 오픈마인드 AI 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이라면 이미 오픈마인드 한 번쯤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미 너무 친숙하게 느끼고 있을 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픈마인드는 파이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역사를 찾으시려면 파이와 오픈마인드의 창업자 히스토리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파이의 창업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와 이 오픈마인드 창업자 얀 리프하르트 교수는 수년 전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인물 모두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이자 박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 창업자 니콜라스의 경우 스탠포드대 엑셀러레이터인 스타트X에서 오랫동안 CTO로 활동을 해왔었고, 오픈마인드 CEO 얀 리프하르트 교수 역시 이 스타트X의 상주 교수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가 처음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출시를 하였을 때 스탠포드 대학 신문지에 따르면 파이 출시에 영감을 준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바로 이 얀 리프하르트 교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초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미 그때 얀 리프하르트 교수가 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얀 리프하르트 교수가 피버 IQ라는 메디컬 앱과 파이 블록체인을 통합을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다 비전을 공유를 했었고, 이 팬데믹 시절에 메디컬 관련 설문조사에 응해줄 경우 파이코인으로 앱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소개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얀 리프하르트 교수는 오픈마인드라는 AI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 재단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파이 벤처스는 이 오픈마인드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단순히 돈만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요. 기술적인 협업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 테스트넷을 보면요. 이미 수십만 개의 탈중앙화 노드가 있죠. 이 노드에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해서 오픈마인드의 AI를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도 큰 진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협업 결과나 깜짝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더 큰 비전이 제공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팩트만 보자면 이 두 기업은 서로에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오픈마인드 기업에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AI를 위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보상 앱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아직 명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출시가 된 지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타 테스트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 성향을 가지신 분들, 특히 AI나 크립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운받아서 참여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 오픈마인드 기업을 보게 되면요. 오픈마인드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하려는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M1이라는 오픈소스 로봇 운영체제와 이 패브릭이라는 분산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서 로봇들이 서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태계를 만드는 곳이 오픈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AI의 뇌를 가지게 되고 인간과 함께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상업활동도 하고 여러 심부름도 하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간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AI 로봇의 내비게이션 학습, 무선신호 정보, 공간지도 데이터 등 로봇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 세계, 전 국가, 전 지역의 모든 곳, 대도로변뿐만이 아니라 매 작은 골목길마다 여러 신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신호들을 미리 수집을 해서 개발에 활용하는 것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인 오픈마인드 측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데이터를 혼자 대량으로 수집한다는 것 상당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오래 걸리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는 유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실행한 상태로 움직이다 보면요. 주변 환경의 데이터 수집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좀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유저들에게는 데이터 기여도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포인트나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면요. 일상 활동을 하면서 앱을 열어두라고 권유를 해주고 있고요. 앱은 자동으로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공간 지도, 객체 데이터, 무선 신호 등을 수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OM51 시스템과 패브릭 네트워크에서 로봇 탐색을 위한 AI를 훈련하는 데 사용이 될 텐데 모든 기어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적립 포인트 관에서 이동하는 동안 앱을 열고 활성 상태로 유지하길 바라겠고 데이터 수집의 주요 방법으로 걷기가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얘기는 하고 있고 하지만 권장 속도 범위가 차량 사용 시 저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시속 30에서 40km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앱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다양한 환경을 탐색할 때 데이터 기호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해보았고요. 물론 다운로드 받은 지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가서 오픈마인드 AI 검색을 해서 이 앱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회원 가입창이 뜨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계정이나 애플 계정이 있으시면 바로 여기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다면 여기를 눌러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을 연결하셨다면 이 앱이 근처의 기기를 찾아 연결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허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약관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각자 판단하셔서 정보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 나는 웬만하면 어떤 기업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아무리 익명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 하지만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앱을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 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 환경을 탐색하여 지도를 더 정확하고 모두에게 유용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창이고요. 넘어가 주시면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저희는 오직 익명화된 지도 데이터만 사용합니다. 공유할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 주시면 스캔을 시작하고 이동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어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지도를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주시면 포인트를 모아 새로운 기능을 잠금 해제하고 커뮤니티에 인정을 받아보세요. 라는 창이 보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일단 이 맵이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딩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을 닫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다시 열어보니 그때 맵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첫날에 공항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서 차량을 이용을 해서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빠르게 다녀왔는데 물론 이 1시간 동안 차량이 정차하는 구간도 있었고 서행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오픈마인드에서 추천을 했던 시속 30에서 40km 정도의 속도보다는 더 빠르게 이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차량에서 오픈마인드 앱을 오픈해놓고 잠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톨게이트 근처나 제가 잠시 정차하는 구간에서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포인트가 들어오는 곳이 꼭 큰 길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좁은 골목길을 서행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 쌓이면은 이것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대시보드를 탭해 보시면요. 이곳에 포인트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을 좀 천천히 가지시고 확인해 보시면 업데이트가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불 아이콘은 며칠 활성화가 되었는지 표시해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날은 1이 보일 거고요. 두 번째 날은 2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픈마인드 앱에는 이 배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배지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제일 먼저 매퍼라는 배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매핑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지역을 고품질로 스캔을 해서 최신 상태로 갱신을 하게 되면 이 매퍼 배지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밸류에이터라는 평가자 배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AI를 이용을 해서 이 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을 해보았는데 제미나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오픈마인드 플랫폼에서 비디오 콘텐츠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자 이밸류에이터 배지를 잠금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픈마인드 플랫폼에 올라오는 동영상 컨텐츠를 일단 시청을 해야 되고 여기 영상의 품질이나 관련성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즉 평점을 매기기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제출을 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게 되면요 이런 검증자 배지가 잠금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배지도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술적 기여 즉
어떤 코드나 API 제한이나 버그 수정을 제한을 해서 이런 배지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텔레노트라는 배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 조종사, 원격 항해사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오픈마인드의 원격 제어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활용을 해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을 할 경우 이 배지를 획득한다. 즉 지금 보았을 때는 이것은 미래 로봇이 실제 출시가 되었을 때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서처라는 연구원 배지가 있습니다. 오픈마인드에서 제공하는 연구자료, 여러 인사이트, 데이터 기반 콘텐츠를 깊게 탐구를 해서 이 연구원 배지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미나이가 분석을 하기에는 이 배지는 플랫폼 내에서 게시되고 있는 여러 심층 보고서나 데이터 분석 자료를 열람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관련 퀴즈나 상호작용이 있다면 무조건 참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personhood, 인간 증명 배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코인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코인을 통해서 당신의 인간 증명을 확장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미나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월드코인 계정과 연동을 해서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을 통해서 실제 인간임을 인증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는 이를 통해 가짜 계정이나 봇을 걸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이 배지를 부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제가 길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이 국가나 거주 지역, 이동 지역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매핑시키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구간도 있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닐 때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어떤 데이터도 매핑시키지 못한 그런 구간도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저는 필리핀의 이 주택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부터 여러 전자장비의 신호 등이 밀집도를 보았을 때 한국에 있는 서울이나 여러 대도시보다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파트 단지나 상가, 지하철 등 5분만 걸어 다녀도 수천 개의 데이터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핑을 시킬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픈마인드 같은 경우 이미 데이터가 꽉 찬 지역보다는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지역을 스캔할 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거나 매퍼 배지를 준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신호 밀집도는 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적고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블루 오션 쪽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매핑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것이 더 큰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이나 데이터가 지금 쌓여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용을 오래 한 후에 어느 정도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새해 첫날에 공항에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위주로 차량으로 빠르게 다녀왔기 때문에 하루에 0.6포인트라는 수치만 얻게 되었는데, 제가 X를 보게 되면요, 하루에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이상 얻은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팁을 보자면 사람들과 상점이 많은 곳, 그리고 처음 방문하는 곳, 이런 곳에서 앱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서서히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이런 포인트가 올랐다 라는 팁을 공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보상 포인트,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미나이에게 여러 가능성을 예측을 해달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미나이 측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1:1 코인 수합 형식으로 미래에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배지 등을 통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좀 더 복잡한 보상 체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할 뿐 오픈마인드의 추가 로드맵을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가장 높은 확률로는 미래의 오픈마인드의 자체 토큰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걸로 1:1 수합이 된다라든지 또 그 토큰은 미래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모으고 있는 포인트는 추후 발행될 오픈마인드 거버넌스 토큰으로 교환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큰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서 현금화가 가능해질 시기가 있을 것이며 초기 참여자일수록 더 높은 교환 비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현재 오픈마인드와 서클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클이라는 기업은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을 감안했을 때 오픈마인드도 이 흐름을 어느 정도 타서 보상 자체를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합받아서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확률을 보게 되면요, 파이코인이나 월드코인으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마인드의 투자 기업 중 하나이고요. 현재 기술적 협업을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픈마인드 창업자가 팬데믹 앱을 개발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설문조사 보상으로 파이코인을 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보상이 파이로 들어온다라는 것, 물론 확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미래 옵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미 월드코인도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인격 증명을 오픈마인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두 프로젝트가 얼마든지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오픈마인드 참여 방법, 포인트 보상을 얻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오픈마인드의 포인트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갑에 들어오게 될지는 아직 100%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매우 초기 단계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 스스로 판단하에 한번 자율적으로 참여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이런 초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무조건 이걸로 인생 역전하겠다,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X의 그록도 있고요. 또 엔트로픽도 있고 여러 중국 기업들도 있고 서로 기업끼리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마인드도 동참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가보려는 지금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또는 제 가족과 제 2세를 위해서라도 AI 관련 이런 기능들은 다 직접 사용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지금 활용을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오픈마인드 AI도 그렇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 자체가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나서 5년, 10년 후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안목과 자산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